다음은요. 또 다른 내용이죠. 굉장히 주목받았습니다. 사면과 관련돼서 뭔가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요.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사면에 선그은 문 대통령 선을 그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 결과를 부정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이 용납 안 한다.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적절한 시기에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강조한 부분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향후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사면 카드가 다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언론으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사면과 관련돼서 문 대통령이 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사면론을 10년에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름 넘게 이슈로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이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낙연 대표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문 사면 선긋자 난감해진 이낙연. 난감해졌다. 뭔가 주장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이 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텃밭 호남 민심 다잡기다. 어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뭔가 좀 온도차가 나타난 거잖아요. 앞서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좀 있었고요. 여당과 대통령의 인식에. 그리고 이 사면 관련해서는 당대표와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당청 관계 변화가 생기는 건가 이런 해석까지 나온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어제 5.18 묘지 참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항의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이요. 어제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반응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광주로 방문했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고요.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를 방문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인사도 하고 있고요. 다들 앞에 괜찮아요? 근데 기자들이 질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대기하는 모습이에요. 5.18 관련 뒤에 보면은 뭐 피켓으로 지지한다 이런 피켓도 있는데요. 뭐 철회하라 이런 모습도 좀 보이죠. 뒤에 피켓으로요. 그러니까 항의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입장으로서는 조금 곤혹스럽게 된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정유미 변호사. 네. 이낙연 대표 최근에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좀 안 좋습니다.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제기를 한 게 잘 통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자, 어제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이낙연 대표 더 궁지로 몰린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주당의 최대 피해자가 이낙연 대표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사실 사면론이라는 걸 연초에 띄우고 이게 과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없이 이 이슈를 제기했을 것인가 이런 전망도 상당히 힘을 얻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그럼 대통령이 사면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가 굉장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에 이낙연 대표는 뭐 본인의 집토끼 그리고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고 호남에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한테 뭐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거론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지지율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어제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 상당히 관심을 끄는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이 좀 더 굉장히 강도 높게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강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분명히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지금 사면을 말할 권리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누구, 그 정치인에는 이낙연 대표도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기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어떤 방증이기도 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사면을 더 이상 어떤 통합의 이슈로, 카드로 끌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이낙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면 관련 발언 이후에 본인의 입장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무리가 된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신경민 의원님. 어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네. 사실은 특히 여당 정치인의 광주 방문은 항상 주목을 받거든요. 어떤 네. 이유가 있다고 설명이 되고요. 어제 광주는 왜 가기로 했을까요? 그 뜻은 뭐 화면에서 보이듯이 예. 정면 돌파의 뜻이 있고요. 뭐 어제 기자회견은 사실은 좀 감지는 되고 예상이 됐던 거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 원칙에 굉장히 충실한 기자회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여러 현안 이슈에서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는데 어저께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일종의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된다면 사면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런 지금은 거거든요. 아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한 방점이 네, 있었고 이제 조건을 좀 조건이 열어놨었죠. 이제 예. 지금 선고 직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 선고 직후에 바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국민 공감, 국민 상식 이런 예. 표현을 쓰면서 사정은 자꾸 바뀔 수 있으니까 국민 공감과 상식의 사면이라는 얘기를 얹었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조건을 몇 가지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문을 많이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요. 예. 아주 적당하게 그리고 조금이지만 조건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낙연 대표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있고요. 그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에서 광주를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거고 예. 이재명 지사가 또 월말에 광주를 갑니다.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재명 지사는 자 봐라 그러면서 광주 사람들에게 뭔가 어필을 하고 내가 광주에서도 제법 뭐가 있을 걸 뭐 이걸 확인하러 가는 걸 거예요. 그런 것을 의식을 해서도 광주 일정이 된 거고요. 문을 닫지는 않았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예. 장기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권오간 입장이 될 수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이건 정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요. 국민의 공감과 상식과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는 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잠시는 수면으로 내려갈 것이 뭐 분명해 보이지만 예.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초가 시작되자마자 사면론을 꺼냈던 이낙연 대표의 그 얘기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사전에 어떤 조율 내지 교감은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이제 대단히 예민한 문제인데 예. 이낙연 대표의 성품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봤을 때 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출한 문제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아무런 얘기가 없었을 네. 것 같지는 않다. 네,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잔잔한 바다에서 뭐가 쑥 올라왔다. 이런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 원칙에 따라서 일단은 좀 밑으로 내려보내되 언제든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기약할 수 없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예. 슬슬 물을 끓이듯이 끓어오를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봅니다. 자,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는데 아무튼 정치권에서는 일단 뭐라 그럴까요? 뭐 피해자라고 할까요? 아무튼 좀 난감해진 인물이랄까요?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좀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요. 반면에요. 미소를 짓는 분이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문 대통령 한마디에 사면론 이낙연 울고 지금까지 이 내용 분석해 봤어요. 지금요. 그리고 뒤로 갑니다. 기본소득 주장해왔던 이재명 웃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아랫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뭐 4차 재난지원금 얘기하면서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대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이렇게 떠올렸을 겁니다. 이 지사 재난기본소득 탄력받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의 긍정 발언이 어제 좀 있었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지금. 자, 그럼요. 이 관련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그것은 뭐 또 그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이후에 이재명 지사의 반응이 있었어요. 다음 기사입니다. 이낙연 대표 대통령 뜻 존중. 이건 사명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뒤로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사 민생 위한 노력 이해해줬다. 굉장히 고맙다라는 내용이 좀 묻어납니다. 지금 이런 글에서는요.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현 평론가. 어제 기자회견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지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받아 먹은 거고요. 이재명 지사의 역시 그 정치적 센스, 감각 뭐 이런 게 뛰어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는 계속 말하기를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뭐 지역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재명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뭐 다들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그 기자회견 전문을 읽어보니까 그 바로 윗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이게 누구 편을 들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좀 중립적으로 들리네요. 그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하자고 한 거지 이재명 방식이 옳다. 대통령이 이렇게 선을 긋고 손을 들어준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현재 이 보편 직업에 대해서 자기 대선 플랜에 중요한 하나의 전략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퍼뜩 받아가지고 의미 부여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보통 잘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기도는 조만간 10만 원씩 이제 나눠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대통령 그 리더십 스타일을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봤을 때 결국 현재 지금 이 시점에 봤을 때 누구 손을 들어준 겁니까? 윤석열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추미애 윤석열 막 싸울 때 윤석열을 몰아붙이고 추미애 손을 들어주는구나. 이제 윤석열은 거의 그 고립 상황으로 몰려가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결과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지금 이재명 경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이제 앞서가고 대통령이 이 지사를 도와준다고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이낙연 총리가 지금 사면론을 꺼냈는데 이게 정말 한 석 달 정도 뒤에 어떤 반전의 상황이 올지는 진짜 만약에 사면 얘기가 아주 진지하게 나오면은 업어치기 돼가지고 하면 뚝심 이낙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견지명 이낙연. 이런 상황을 야당들이 많이 놓치고 있다. 야당이.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자, 장혜철 평론가.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 얘기. 이재명 지사 대통령이 계셔서 다행이다. 노력을 이해해줬다. 본인은 이제 이렇게 평가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아무래도 친문 지지층의
뭔가 호소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선은 이 청와대 대통령의 발언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예. 같고요. 사실 최근에 이 여론조사 기세를 보게 되면 이낙연 대표가 여러모로 주춤한 가운데 예. 이재명 지사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강한 견제구를 날리기보다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어느 정도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절대로 친문은 이재명 지사와 손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인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해석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변하게 된다면 아. 충분히 이재명 지사도 다음 카드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어제 그런 종류의 발언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다. 그렇게 가능함을 보여준 거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일각에서 또는 야당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이 친문과 이재명 지사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단정적 견해는 이제 더 이상 갖기 어려워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야당의 정치적 계산은 더 어려워지겠죠. 이재명이라는 굉장히 강한 카드가 예.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는 배제할 수 없어졌습니다. 어. 또 이재명 지사 역시 이 위기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준 부분 아니겠습니까? 칭찬이라는 표현이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다른 표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이게 상찬을 한 것이고 뭐가 되었든 존경을 표시한 것일 텐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 소위 최고위원이라 할 수 있는 지도부들 대부분 친문이라 평가받습니다. 이 최고위원들의 최근 정치적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 사이의 어떤 이 교감은 예. 또 궤를 달리한다는 것이죠. 앞서서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원칙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부분이 친문 주류나 이 여당 지도부와는 좀 결이 다르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김종민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이 여당의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이 10만 원 별도 지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발언을 보였고 이재명 지사도 호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을 향해서 러브콜 보낸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해석이겠지만 예. 뭔가 중요한 국면마다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어떤 기류가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 여기서 자꾸 조금씩의 이견이 보인다는 점이 지금 정권 말기로 가면서 차기 권력, 다음 권력을 구상하는 그러한 어떤 구도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조금씩은 갈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그 빈틈을 이재명 지사가 잘 포착해서 치고 들어온다면 이재명 지사에게도 그동안은 이 경선이 굉장히 불리할 거라고 판단되었습니다만 예.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는 기자회견 이후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 이 질문 좀 추가로 좀 드릴게요. 갑자기 지금 장해찬 평론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라는 정치인은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민주당, 여당 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지금. 그리고 그분들은 향후에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 지사는 어저께 기자회견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이런 감각을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딱 던지는 거 보니까 네. 그래요. 네, 어제 대통령의 그 워딩을 쭉 보면은 예. 원칙을 얘기한 겁니다.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중앙 정부가 다 할 수가 없는 걸 지방 정부가 메꿔주는 거 그거 아주 좋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걸 보편 지원 내지는 기본소득까지 지금 확대 과장 일종의 과대 포장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과대 포장을 한 것 같다. 나에 대한 지지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나 포장이나 이런 데는 규제고요. 경기도의 노력을 뭐 이해하고 수용해 줬다랄지 예. 그 위의 얘기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것은 친문에 이때까지 대한 엄청난 러브콜입니다. 지금 친문들이 이재명 지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질 않거든요. 일단 이번에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은 네. 그 답이시네요, 지금. 사면론에 대한 그 선택적 침묵을 유지하다가 다음에는 또 사면론을 살짝 또 반대를 하는 예. 이런 태도 전환이랄지 이런 기본소득과 보편 지원에 관한 논란이랄지 이런 것을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의 천재급의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번에도 다시 느꼈고요. 예. 다만 이제 당 지도부 내지는 친문 쪽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것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 한 건으로 예. 뭐가 확 바뀌고 이것이 앞으로 이제 8말 9초에 있을 대권 후보를 위한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아직도 머나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이르다,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진짜 승부, 진짜 경쟁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갑자기 어제 기자회견 내용 나오는데 그냥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까지 깊숙이 좀 들어가 봤습니다.